4월 4일 오전 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일단 지금 여당이랑 야당은 서로 승복 뭐 하냐 마냐를 가지고 기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는 결과에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도 민주당도 승복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야당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승복을 요구하는 게 맞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야당을 향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승복을 뭐 가지고 서로 논란을 빚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당 지도자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치인분들은 승복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은 법을 만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제도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 판단 나오면 저 승복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승복 못하고 광화문이나 네. 그 한남동이나 뛰쳐나갈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야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인들은 좀 저같이 흥분된 그런 국민들을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보다 더 과격해지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유혈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의 민심은 광장의 민심대로 분출되게 놔두더라도 정치인들은 좀 승복이라는 단어를 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승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일 어쨌든 선고 나기 전이나 네. 후라도 꼭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도 왜 윤석열이 그냥 뭐 승복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론적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과를 존중하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승복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방금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존중과 승복, 존중은 그래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거든요. 네. 승복은 알았어 따를게 여기까지거든요. 좀 다르죠. 뭐 승복한다고 해서 따른다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0.0001이지만 만약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실에 가고 네. 국무회의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아유 메시지를 대요. 와. 어쨌든 순간 실수해서 탄핵 듣기 싫어, 소추돼서 못 듣겠어. 업무 정지도 되고 그랬지만 헌재가 판단을 해서 다시 왔으니 앞으로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승복인데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못하죠, 뭐냐면 이거는. 네. 일제 강점기에 거기에 항의한 우리 유관순 누나나 이분들이 그러면 승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3.1운동은 승복 안 하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 승복하는 게 맞냐? 저는 반대고, 사실 승복하라고 묻는 것 자체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승복할 거냐? 안 할 거 다 알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요, 굳이. 네. 물어볼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써서 나들 비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 쓰는데, 예를 들면 뭐 이상한 동물한테 너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해봐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대상이. 그렇죠. 네. 울타리를 크게 높게 쌓고 못 넘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을 못 알아듣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해봐.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어?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만약 승복 안 한다 해서 갑자기 헌재가 그런 결정을 만약 냈으면 가서 뭐 특공대를 조직해서 헌재를 다 때려 부수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 승복이 아니다? 그렇게 딱 일치시켰다? 그럼 그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누가 봐도 정말 뻔히 잘못된 결정이 나온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봐요. 근데 뭐 일제시대의 통치나 그 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지 못한 그러한 기구였었고,
또한 지금 독재 시대에 뭐 국보위에서 결정 내리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라는 여야와 국민들이 인정한 그런 심판 기구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승복하지 못하고 그 제도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시스템과 제도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공화국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저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근데 네. 저 같은 사람은 괜찮다니까? 근데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적인 입장을 내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단에 대해서 승복 못하는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 많아요. 승복 못하면은 가서 막 시위도 하고 재판관들 때려 부수자 그러고 2심 뭐 중앙지법 찾아가가지고 막 뽀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 한번 기다려보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기각이나 각하를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다.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닌데. 거리로 나가신다, 기각되면. 거리 나가요. 형식 논리상 해볼 수 있는, 얘기해볼 수 있는, 네. 다퉈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법을 만드는 분들은 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승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거리에서 국민들, 시민들의 다른 열기가 나오면 그건 그대로 함께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승복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다고 애매해요.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뭐냐면 존중? 말씀하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자,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중앙지법 폭동 사태처럼, 아니,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헌재 때려 부수고 이거와 동일시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승복이라고 난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계엄이 뭐 반헌법적이 아니었어. 뭐 또는 중대하지 않았어.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헌재를 때려 부순다거나 아니면 헌재가 결정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승복을 안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헌재가 기각을 많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승복하지 않고 너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아웃이야. 빨리 나와. 그래서 대통령실에 가서 막 물리력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대통령을 네. 이건 내 책상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냥 책상 이러고 앉고 있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승복이라는 단어가 막 여러 가지 이미지가 겹쳐 보이면서 마치 승복을 한다겠다고 얘기를 안 하면 그것처럼 보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부분 마음속에 못 받아들이는데 이걸 승복하겠다는 순간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이 반헌법적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되는 건데 네. 그건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승복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하게 그분이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안 낸다. 안 내는 이유 뭘 계산을 해서 안 내는 걸까요? 일부러?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승복 메시지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각된다라는 희망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기각되면 당연히 승복 메시지를 내고 내일 뭐 대심판정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와 막 이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승복 메시지를 냈는데 인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헌재 앞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몇 날 며칠 단식하고 철야 농성하고 날 새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허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승복 메시지를 안 내고 만약 인용하면은 같이 싸웁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야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내란죄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당하고 조사받고 김건희도 끌려가서 조사받고 처벌받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내 편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네. 승복 메시지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의 품이나 기품이나 여러 가지 뭐 적절한 처신 하나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해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제 끝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인용되면. 네. 그럼 본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러웠는데 마지막에는 최소한의 국민들께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러한 메시지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아.
그러는 순간 이제 거리에서 지키는 사람들,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계속 싸우자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부터 힘이 쫙 빠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사과했잖아. 니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럼 할 말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안 하고 계속 지지층을 향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근데 내일 이 시간쯤이면 참 나쁜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내일 오후에 3시 30분? 네. 3시 30분? 3시 40분 정도쯤에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요? 또 왜 3시 30분이에요? 또 빨리 또 얘기해봐. 일단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감히. 인용에 대한 준비 메시지를 못 했겠죠. 생각을 안 우리가 했겠죠. 어떻게 이걸 하냐. 그렇죠. 미리.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대통령도 그러면 딱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어쩔 수 없군. 아니잖아요. 당장 멘붕에 좀 빠질 겁니다. 시간이 멘붕에 좀 빠지고 필요하군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자기 수고했어. 난 그래도 자기 편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야 약간 안정을 되찾고 메시지를 낼 거다. 네. 그게 제가 예상할 때는 약 4시간 정도 걸릴 아.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40분 정도 네. 걸려서 메시지는 이렇게 갈 겁니다. 헌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양식을 믿었는데 역시 나의 기대가 헛된 거였다. 네. 헌법재판소도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했다.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 뭐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도 광범위하게 있다는 게 이로써 확인됐다. 네. 네, 그다음에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비록 이번에 파면이 됐지만 나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친중국, 친북한 세력부터 구하기 위해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라고 스스로 쓰면서 스스로 장엄해지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겠죠. 그리고 다음날 구치소로 끌려갈 겁니다. 근데 사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구치소로 끌려가는 거 아니고? 박성태 실장이 정말 네. 나빠요. 왜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에서 연설 기록 비서관이 네. 저랑 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막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인용당하면 무슨 메시지를 쓰지 그랬는데 그 거의 한 90%에 써줬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 고생시켜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인용 당하면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그걸 써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미 그만두고 관저로 갔어요. 아, 그래요? 이미.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 돕겠다고 갔어요. 네. 근데 그 사람 숙제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어떡해. 아니, 딱 그렇게 나올 것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 맞다니까. 구구의 일념으로 그렇죠. 어차피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직을 잃었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쓸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기각이 확실하다, 각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이게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요? 본인들은 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최면하는 거야, 레드썬.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내는 뭐예요? 일단은 지지층이 계속 거리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지키자, 기각이다 막 흥분해 있잖아요, 지지층이.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네. 그러면은 지도부가 맞습니다, 인용될 겁니다 이러겠냐고요. 그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하기가 힘들죠. 계속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낼 거다, 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복이냐,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단어 안 쓰고 우리 새로운 미래를 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돌리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스스로 인용될 것 같고 우린 대선 준비합시다. 뭐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은 기각, 인용, 기각하고 각하를 얘기를 할 거고 네. 내일 인용되더라도 계속 이제 억울하다, 지키자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네. 국민의힘의 그 중진 의원들은 대선 관심 없다니까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네. 대선 이후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나경원이나 김기현 이 두 사람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값도 좀 높이고 존재감도 좀 높이고 윤석열 지키자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각인시켜서 네. 전당대회에서 나는 당대표에서 쫓겨났지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있고 나는 3번이나 당대표 될 뻔했는데 당대표를 뺏겼어. 그런 나경원. 이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권을 잡겠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은 계속 그렇게 끌려가지 않을까. 대선 전국에서도 계속. 아, 그럼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급변침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미 인용을 예상하고 뭐 내가 예상하는 건 있지만 말씀 못 드렸으면 됐잖아요. 기각을 확신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기각을 확신한다고 해야 되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황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실은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딱 파면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들 너희들이 우리 대통령을 깜빵에 파면시켰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탄핵 소추 때 같이 이른바 친한 개들 몇 명에서 찬성을 던졌잖아요. 네. 그걸 책임 묻는 걸로 이제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탄핵 찬성파, 당장은? 탄핵 네. 반대파들은 네. 그걸 책임 묻는 걸로 나올 거고 탄핵 찬성파들은 이제는 과거는 있고 우리 대선에 일단은 반 이재명으로 뭉쳐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면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여기서 둘이 치열하게 싸울 텐데 헤게모니를 초반에 누가 쥐고 가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질 것 같으세요? 저는 결국은 탄핵 찬성파가 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여기에 중요 인물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처럼 어정쩌정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나땡이 아니죠. 김나윤. 네. 김나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구층 당신이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지를 했고 이번 4.2 재보궐선거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당신 개인적 욕심 아닙니까? 이걸로 확 해버리면 네. 지금 그냥 분위기 구구 지지층 눈치 보고 있는 의원들도 그치 확 맞지 쏠려간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그러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는 대선 치러야 되니까 네. 보다도 합리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가장 우려하는 거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 윤석열의 등판이에요. 분명히 메시지도 내고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변수다. 네, 왜냐면은 당의 대선 후보가 자기 편 들어주는 거하고 안 들어주는 거하고 메시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김문수나 원희룡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윤석열 정권 비판도 할 거고 국민에게 용서도 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결별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저 사람들이 날 보호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편 들어준 사람이 되면은 윤석열을 지킵시다 이제 이렇게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 했던 네. 그것처럼 전환기라고 손잡고 다니면서 자 윤석열 지키자 그렇게 하면서 전국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그 극렬한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네. 그래야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든 다른 거 조사받든 김건희 특검으로 조사받든 당이 좀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을 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경선 자체가 난장판이 될 거다. 전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사실. 그 사람들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냥 지지층 좀만 더 결집하면 우리가 대선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네. 야, 우리가 막 뭉치자고 하고 전환기를 데리고 다니니까 30-40% 나오지 않았느냐. 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뭉치면은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굉장히 다르게 정반대로 해석을 관점이 하네요. 달라요. 네. 원인 분석이 달라가지고 대처 결과물도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할 거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의 행보나 메시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약간 소수고 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난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변명 말고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 때 예를 들어 거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그 거제가 18% 차이 났는데 네. 지난번에는 박빙으로 이겼지만 맞아요. 사실은 김한표 네. 후보 국민의힘 후보예요. 사실상은 무소속으로 나서 여기가 7%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이 사실은 7%, 8% 정도 이겼던 선거를 이번에 18% 차이로 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 있는 의원들은 딱 알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망하는구나. 근데 그 말을 못 해요. 왜? 누가 먼저 매 맞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얘기한 분이 조경태, 네. 김상욱.
김상욱 의원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매 맞고 계시죠. 그렇죠. 매 맞고 네. 있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굳이 먼저 나서서 바른 소리해서 김상욱 의원처럼 되느니 조용히 내 밥그릇이나 챙기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김상우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 사실 그렇죠. 좀 중진에다가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조경태 분들이 의원이 중요하겠죠. 중진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겨서 갔었고 당내 주류가 아니에요. 당내 주류인 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네.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얘기하면 탄핵 찬성파 대선 주자들이 확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또 주류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도 서로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세게 얘기를 못한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네. 이제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면 저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통영해인 재구매율 1위 상품인 30년 전통의 부산 로컬 장어 맛집 비법이 담긴 들깨 장어탕입니다. 100% 국내산 자연산 바다장어를 들깨와 시래기를 넣고 장시간 고아, 비린맛은 완벽히 잡고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들깨 장어탕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문어를 알맞게 데쳐내 맛있는 두께로 자른 문어 슬라이스도 준비했습니다. 야들야들 쫀득 담백한 제대로 된 문어를 간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면 저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내가 이제 김문수나 나경원이야. 그러면은 자, 보수의 영웅, 새로운 영웅, 우리 뭐지? 원희룡? 아니, 그 역사 강사 이름 뭐지? 전환길. 전환길 씨입니다. 우리 영웅입니다. 보수의 여전사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네. 와, 이럴 가능성이 높다니까. 아, 그래요? 아니, 전환길 씨 100%예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강의할 때 이렇게 하던데. 진짜 안 봐도 미디어야. 그러네. 나온다니까 다. 아, 이 무대에 올라가면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요. 그럼 이제 막 박수 치고 막 이러지 이제. 그거를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양다리 걸치면서 줄을 잘 타왔다라고 본인이 자임했지만 이렇게까지 지금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갔다. 양다리에서 한쪽 다리를 그 다리는 이렇게 다리를 딱 이를 악어 입처럼 딱 잡아먹는 다리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네, 이거 왜 그냥 나온 문어나 거죠? 근데 이 먹고. 하야설이?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외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라는 소문이 어제 오전에 아, 그랬군요. 국민의힘 기자들 사이에 쫙 퍼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만나냐 안 만나냐 막 그래서 왜 만났을까? 선고일이 잡혀가지고 지도부를 만났어? 이거는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써졌어요. 네. 근데 이제 만난 게 확인이 안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하야 생각도 꿈도 안 꾸고 있어. 햇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잖아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해프닝이다. 예. 그냥 하야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다른 뭐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의 마음이 대변된 것이 소문으로 그냥 눈덩이처럼 커진 거지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네. 하야할 사람입니까? 예? 아니, 하야할 이거 하야하면 사람이에요? 안 되죠. 하야하면 안 되고 파면을 당해야죠. 파면 당해야지. 네. 뭐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고 오히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 다른 쪽하고 상암로 이렇게 지나는데 헬기가 2대가 이렇게 위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변북로 북쪽이 되겠죠. 헬기가 상암동 쪽 위로 이렇게 가서 잠깐만 이게 내일 하면 될 거 알고 오늘 또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오히려 헬기만 보면 불안감이 그렇죠. 엄청나네. 헬기만 보면 불안감 네.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파면이 돼야지. 뭐 군장비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리 마지막 날 무슨 이상한 이른바 발악을 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있어요. 이 불안감은 크지만 하야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전혀. 하야는 그렇지. 아니다. 알겠습니다.